자, 여러분, 저는 절대로 사전투표를 안 합니다. 반드시 저는 4월 10일 투표 당일날에 본투표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근데 나는 반드시 투표 당일날에 본투표를 할 거라고요, 내가. 자,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분명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대한민국 사전투표는 관리 상태가 개판입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도 못한 게 대한민국의 대선, 총선 사전투표 시스템입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여러분들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시사 유튜버기 때문에 이런 거 소송 진행하고 하는 그런 법조인 분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그런 과정들을 저는 좀 면밀하게 그래도 찾아보는 사람이에요. 그분들은 정말 깊게 알고 있지만 저는 그분들이 이야기하던 것 중에 정말 극히 일부분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1번 종이 선거인 명부가 없어요. 사전투표는. 실제 그러니까 이게 주소지랑 상관없이 뭐 자유롭게 어디서든지 투표한다라고 하죠. 근데 그게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검증이 될까 정확하게? 혹시 중복 투표를 하면 그거 제대로 걸러낼 수는 있을까요? 선거인 명부도 없는데 이 사람이 정확하게 어느 장소에서 투표했다 안 했다 그거조차 모르는데 제대로 여러분들 그 걸러질 것 같으세요?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종이 선거인 명부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원래 사전투표는 아웃이야. 이런 거는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원래. 그리고 투표지 1년 번호 조각도 없고요. 관내 투표자 수를 세는 절차도 없고요. 그리고 특히 법적으로 반드시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를 무려 인쇄 프린트 도장으로 뽑아버린다라는 겁니다. 한동훈 씨도 이거를 국힘당 애들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이걸 여러분들 솔직히 오늘 경칭은 좀 생략합시다. 우리가 솔직히 정치판한테 뭐 얻어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유권자인데. 한동훈이나 국힘당도 이거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어야 된다고 이런 주장을 몇 번 했었죠. 그 지들도 그거 얘기를 왜 했겠어요. 찝찝하고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소리를 한 겁니다. 안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사전투표는 백옥같이 깨끗하고 모든 토를 다는 사람들은 음모론자인데 개인 도장 번거롭게 찍어야 된다 만다 그런 소리는 왜 하는데 그냥 인쇄 프린트 도장 하면 되지. 지들도 걱정되고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소리를 했다고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 그런데 그렇게 경고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국힘당은 아무런 준비도 안 했죠. 정권도 마찬가지고요. 자, 사전투표는 각 투표소에 당일날 정확하게 얼마의 인원이 왔다 갔는지 그 투표자 수조차 제대로 모르고요. 심지어 사전투표에 왔다 갔던 사람들이 본투표에 그러니까 중복투표를 하러 와도 그거를 제대로 100% 칼같이 걸러내지를 못합니다. 선거인 명부가 없는데 당연하겠죠. 실제로 지난 대선 때 몇몇 사건이 터지기도 했었잖아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애초에 여러분들 선거라는 거를 당일에 깔끔하게 하고 당일에 깔끔하게 개표하고 해치워야지 도대체 왜 투표함이 며칠이나 이동이 되고 보관이 되고 그 날짜에 텀이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당일 투표하고 당일날 현장에서 개봉하는 방식과 비교했을 때 어떤 위험성이 중간에 끼어들 수 있는지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 가능성을? 스스로 생각을 하세요. 스스로. 미디어만 보고 판단, 뇌가 절여지지 말고 언론 노조한테. 이 나라에서 정치한다는 것들도 똑같아요. 머리가 텅텅 비어가지고 당장 지난 대선 때도 무려 사전투표를 독려하다가 안타깝지만 윤석열도 그때 그런 거 했죠. 서결이 형도 했잖아. 사전투표 생각 없이 독려하다가 뒤늦게 그 사전투표 때 그때 논란이 엄청나게 대선 때도 터졌죠.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본투표하는 사람들한테 기대가지고 본투표도 많이 해달라고 그랬죠. 결국 누구 덕에 이겼습니까? 사전투표 몰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가 볼 땐 솔직히 중국 놈들이 그 250만 표, 300만 표 끼얹었어. 뒤늦게 본투표 해준 사람들 덕택에 지들이 살아남고 정권 살렸던 거 아니야. 그때 졌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재명한테. 어마어마한 칼바람이 불었겠죠. 근데 지금 국힘당은 어떻습니까? 국힘당은 이번에 또 병신짓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진심으로 좀 안타깝고 한숨도 나오고 솔직히 화도 납니다. 내가 유권자잖아. 화 좀 내면 안 돼? 당분간 요 며칠은 경칭 좀 생략합시다. 높은 정치인들한테 솔직한 말로. 내가 그냥 지금 여러분들 술자리에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식으로 할게요. 그때도 일일이 무슨 위원장님, 대통령님, 뭐님, 장관님 할 건 아니지 않아? 총선 지면은 다 죽는다고. 내가 보고 있으면 진심으로 안타깝고 한숨이 나와요. 여러분 저는 사전투표 안 하고 반드시 당일 투표할 겁니다. 난 반드시 당일 투표를 할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국은 대한민국 4월 총선에서 반드시 부정선거를 저지릅니다. 다시 한번. 중국은 대한민국 다가오는 이번 4월 총선에서 반드시 부정선거를 저지릅니다. 그 가장 쉬운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사전투표함에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 보안정보국 CSIS에서는 중국이 캐나다 총선에 2차례 개입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지에서도 중국이 영국 선관위를 해킹을 했고 영국 유권자 정보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을 진행했다라고 최근에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에서는 대놓고 중국이 한국의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여론전 흔들기를 내부에서 진행할 것이며 동시에 4월 총선에 개입할 가능성, 어떤 식으로든 개입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음모론입니까? 미디어에 뇌가 절여지지 말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생각을 하라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게 안 되죠. 물론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제 잘 아시지만 안타깝게도 구독자분들 중에도 이거를 싫어하고 뭔가 거부감 느끼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한국에 요즘 방송가에 기어 나와가지고 뭐 몇 석 예측을 한다 그 기웃거리는 소위 선거 전문가라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좌파 입김이 닿는 여론조사나 보고 언론이나 슬쩍 본 뒤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냥 지가 어젯밤에 봤던 뉴스 기사 앵무새처럼 읊는 거밖에 못하는 그런 애들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누가 못해요 그거를. 그게 무슨 전문가입니까? 진짜 선거 정치 시사 전문 평론가로서의 능력이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2중 3중 미디어의 색안경이 겹겹이 쳐져 있어도 실제 여론이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게 전문가입니다.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게 전문가라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국힘이 잘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국힘 바보짓 너무 많이 했어요. 골수 좌파 종북 출신 애들도 공천 주면은 안 되는 애들 너무 많이 줬어. 전투 요원들 다 잘라내고 그런 거 사실 정말 잘못한 거야. 맞아요. 국힘은 잘못했습니다. 국힘은 한없이 멍청하고 무능력한 집단 맞아요.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거기에. 다 똑같은 애들이고 수준 정말 온실 속 화초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결국은 특별한 애들 없었어. 그래서 내가 특정 정치인한테도 아부를 딱히 안 한 거야. 다른 유튜버들하고 다르게. 실제로 운명의 순간 앞에 좌파의 성역 앞에 가면은 그 사람들도 잘난 척하던 그 양반들도 사실 어떻게 될지를 내가 확신이 없었거든. 그래서 내가 아부를 안 했다고. 근데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갑시다. 감정적인 거를 좀 가라앉혀 보자고요. 자, 그래. 국힘은 답답하다고 쳐. 일단 내가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민주당 586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요. 아직까지도. 이거를 아는 사람이 진정한 시사 전문가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핵심이 뭐냐면은 내가 말하는 게 뭐예요? 그 정상적인 민의가 이상할 정도로 왜곡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만한 사이즈가 아닌 엉뚱한 다른 여론, 대놓고 얘기하면 이재명 친민주당 여론을 훨씬 더 크게 키워 보이도록 하고 커 보이도록, 반대로 분명히 지금 이거 막아야 된다고 크게 형성은 되어 있지만 결속력이 약하죠. 막아야 된다라는 이 우파 쪽의 여론은 자꾸만 인위적으로 흔들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로 언론 노조 입김에 미디어의 힘에 의해서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꿰뚫어 보는 거는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국힘이 잘해가지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국힘은 바보 등신이었어. 국힘은 멍청하고 무능력한 집단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과 민주당 586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옛날에 그때 그 시절에 윤석열을 뽑아줬던 것처럼 이런 애국 국민들이 생각보다 아직까지 많다고. 이성적인 국민들이. 근데 그 국민들의 눈과 귀를 언론 노조가 가리고 있다고요. 이건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국힘이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찍어주려는 사람이 실제로는 많은데 그 민의가 왜곡되고 있다는 걸 꿰뚫어 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고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캐나다나 영국,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이 중국의 안보에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중국의 안보에 더 중요합니까? 말할 필요조차 없죠. 한국이 훨씬 더 중요해요. 중국이 앞으로 이렇게 미국에 대립을 하면서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로 패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반도와 대만을 먹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덜 중요한 지구 반대편의 캐나다나 영국, 호주의 정치에도 개입을 했던 중국이 반드시 우리나라 총선에도 개입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은. 특히나 국힘에서는 중국인들을 포함해가지고 외국인 선거권을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내가 이건 한동훈이 잘한 거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민주당의 승리를 바랄 거라고요. 지난 4.15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180석이 됐을 때 민주당 지도부는 왜 똥 씹은 표정을 하면서 얼어붙었을까요? 원래 같으면 선거 자기가 1등 공신, 2등 공신이다 거들먹거려야 했을 민주당의 양정철이는 왜 무서운 결과가 벌어지고 있다라면서 뜬금없이 정치 은퇴하겠다라고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을까요? 민주당 좌파 진영의 대표적인 선동가 유시민은 어떻습니까? 유시민이가 왜 다시는 정치평론하지 않겠다라고 갑자기 저딴 소리를 하고 실제로 한 6개월 이상 한참 동안이나 자중하고 몸을 낮췄을까요?
실제 같으면은 민주당 180석 터지면은 거 봐라 이게 민심이다 이게 분노한 어떤 국민들의 선택의 결과다 쟤네들이 큰 소리 치고 다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방송가 나오면서 왜 겁을 먹고 몸을 낮췄을까요? 보고도 모르겠어 그거를. 그때 그런 식으로 뜬금없이 갑자기 정치 그만하겠다라는 소리하고 겁내고 자중하던 민주당 애들이 정말로 많았다고요 여러분. 민주당에 임종석이 같은 애도 그때 정치 그만한다 그랬고 그랬다니까. 민주당 180석이 터졌는데 그럼 지들은 그 당 원로고 지도부인데 그때부터 나라 본격적으로 해먹는 거 시작인데 왜 정치 그만하겠다라는 헛소리를 했겠냐고. 민주당 180석 나오고 나서 그 걔네들이 착각했던 변수가 딱 하나죠.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표를 너무 많이 끼얹어 줬다라는 그거랑 그리고 국힘당이 당하고도 지들이 당한 줄을 모르는 이 정도로 상상 초월할 정도로 무능하고 호구 같은 상등신 집단일 줄은 민주당 애들이 몰랐다라는 거죠. 그만큼 국힘당이 무능하고 멍청할 줄은 몰랐거든 민주당 애들도. 나 솔직하게 그냥 할 말 다 할게요 오늘. 대만에서 선거하는 거 반만 좀 닮아 보세요. 이 불쌍한 나라에서. 대만도 정체불명의 사전투표가 무려 이틀이나 더 주어졌더라면 반중 친미 후보가 절대로 쉽게 당선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사전투표는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없애버려야 되는 투표 시스템입니다. 투표와 선거는 편의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결성이 중요한 겁니다. 정확히 각자의 주소지가 파악되는 지역에서 선거인 명부로 관리되는 곳에서 정확하게 그걸 칼같이 뭐 홍길동씨, 김철수씨, 어느 지역에 사는 누구 이런 식으로 신분 확인을 번호와 명단, 주소지 대조해가면서 투표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뒤에는 그래서 현장에서 즉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수개표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요. 당일 투표해가지고 당일날 모두가 보는 앞에서 현장에서 개표가 돼야 된다고. 원래 같으면 초등학교 반장 선거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뭔가 이상하다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도 애초에 이의를 제기할 만한 여지, 건덕지조차 없도록 하는 게 투표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본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이죠. 그 밑에 댓글도 달아놨는데 요것도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그냥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설사 젊은 유튜버가 이런 말을 하면은 이미지가 극단적으로 보이고 손해가 솔직히 더 많아요. 근데 나는 그냥 바른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돌아가는 꼬라지가 뻔히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도 입을 닫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비겁하고 잘못된 행동이니까요. 여러분 당장 지난 대선 때조차도 지난 대선 때 얘기 한번 해볼까? 윤석열하고 이재명이 붙었던 지난 대선 때조차도 사전투표라든지 확진자 사전투표 이런 데서 무슨 개판이 벌어졌는지 다들 기억 안 납니까? 대놓고 투표함 관리하는 보관장소 CCTV 가려놓고 이런 개판 관리 기억나시죠? 그것만 봐도 부정 아닙니까? 투표함 보관장소에 사람들이 수시로 불쑥불쑥 들락거리던 거 기억 안 나세요? 대놓고 그 CCTV 다 찍혔었는데 심지어 위가 뻥 뚫려 있는 법적으로 규격화되어 있는 투표함이 아니라 소쿠리 비닐봉지에 투표하던 거 기억 안 나세요? 뭐 삼리 빵박스 이런 거 기억 안 나 예전에? 뭐 하는 겁니까? 봉인지가 포스트잇처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으면 그게 봉인지예요? 그러니까 보고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이 약 물고 무시하는 거잖아 그냥. 그래가지고 그때 하도 난리가 크게 터지니까 원희룡을 비롯해가지고 국힘당 정치인들도 그때 제주도 뭐 이런데 뭐 어느 지역 이런 데서 항의 성명 발표까지 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뉴스 다 나왔어요. 국힘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선 긋는 척하면서 그것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다경 같은 놈들 점잖은 척하면서 선거 관리가 왜 이렇게 개판 상태냐 이러면서 선관위 비판하는 척들 하면서 다들 어흠어흠거렸어요 그때. 그리고 개준쓰기 좋아하고 하던 그런 그 모 사이트 이런데 젊은 네티즌들조차도 그때 뭐라고 그 인터넷에 글을 썼냐면 나는 그게 사진처럼 다 기억이 난단 말이야. 걔네들이 나이가 좀 어린 네티즌들도 뭐라고 했냐면은 야 틀딱들이 말하던 거 진짜였냐고, 틀튜브들이 말하던 거 부정선거론이 이거 진짜였냐라고 그때 다들 불안해했단 말이야 지들도. 그때는 당시에 정권교체 열망에 뜨거웠던 젊은 국민부터 나이 든 소프트한 국민들까지 그제서야 뭔가 너무 불안하게 돌아가니까 놀라가지고 벌벌 떨었잖아요. 그 벌써 다 잊으셨습니까? 국민들은 근데 지금 잊었죠. 누가 칼같이 기억을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건가요? 당시에도 여러분들 제가 그때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거든. 나는 대선 앞두고 직전에 저는 투표권을 잃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투표가 개판으로 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투표권을 아껴놨고 본투표에 가가지고 내 한 표를 행사하겠습니다라고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애국자 구독자분들 중에 나는 저럴 줄 모르고 사전투표를 갔다 와버렸다 어떡하냐 이러면서 정말로 뭐 미안하다 막 하고 막 댓글 다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2년 지나고 정권 잡으니까 어떻습니까? 다들 긴장감이 노골노골해져가지고 또 그러고 있죠.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좌파랑 싸우는 건 장난이 아니라니까. 당시 그리고 또 큰 소리 치던 일부 사람들, 유튜버 분들도 있었는데 이분들 그래가지고 괜히 무안하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큰 소리를 뭐라고 했냐면 투표를 거부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전투표가 개판 났다고 해가지고 투표를 거부하는 거는 가장 어리석다. 좀 엉뚱한 소리를 하던 유튜버 분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 소중한 동지분들인 거는 내가 알지만 웃기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투표 거부 뭐 그런 게 메이저한 여론 아니었죠. 사람들은 그냥 이렇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믿기 힘들고 본투표를 하라는 게 핵심이었는데,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나는 지금 어떤 강요를 하자라는 게 아니라 냉정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이게 세상을 넓게 보는 겁니다. 해외에서도 실제로 중국의 정치 개입 사례가 숱하게 터져나오고 있으며 해외 전문가들은 전부 다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서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누가 민주당 찍자고 합니까? 중국이냐 미국이냐 어느 노선을 선택할 거냐 그걸로 그렇게 싸우다가 이번에 허들을 무난하게 잘 넘어간 대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렇게 선거를 깨끗하고 명명백백하게 걔네들은 할까요? 왜 그렇게 선거를 안전하게 진행했을까요? 대만은.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양몰이 한다고 양치기 당하지 말라고. 양몰이 한다고 그러니까 양몰이를 당하지 말란 말이야. 스스로 생각을 하라고요. 다른 나라들은 여러분들 그러면 왜 한국같이 이렇게 투표를 번거롭게 안 할까요? 다른 나라들도 그러면은 편안하게 왜 사전투표 며칠씩 다 주고 전국에서 선거인명부도 없이 개판으로 지 고향 대한민국 뭐 나라 반대편에서 마음대로 자유투표해도 되고, 남들은 왜 그렇게 안 하겠어? 일본은 왜 그렇게 아날로그 투표 시스템을 지금도 고집을 할까? 서명하고 이런 거. 왜 사전투표 며칠씩 다 주고 본투표 날에도 공휴일 줘가지고 국민들 놀고 먹게 안 하고 인기도 얻을 텐데. 왜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번거롭게 어떤 아날로그를 하고 현장 당일날 투표하고 당일 개표하고 정확하게 자기 주소지 가가지고 선거인명부에 맞춰가지고 투표를 하라 하고 그런 번거로운 짓거리들을 다른 나라들은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바보라서 그럴까?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바보라서? 정신들 좀 차리세요, 여러분. 정신 좀 차려, 진짜로. 누가 바른 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까? 누가 민주당에 투표하래? 조심해가지고 나쁠 게 뭐가 있냐고. 여러분들 나는 그냥 당일날에 본투표를 갑니다. 나는 당일날에 그냥 본투표를 갈 거예요.